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도 이제 전기전자 기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까지는 이제 전기전자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저항, 인덕터, 콘덴서인데, 흔히 RLC라고 하죠, 이제. RLC들에 의해서 이제 걔들이 뭐 이제 사인파도 만들고 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주로 이제 RLC에 대해서 이제 좀 뭐 공부를 했다. 그 사이 이제 뭐 태번한 정리라든지 그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했었고, 이제 RLC 저항은 이제 열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는 전기장을 이제 저장하고, 그 다음 인덕터는 이제 자기장을 저장한다. 그래서 이제 폭소수로 나타내면 이제 얘들은 이제 시간에서 변하니까 폭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저항은 이제 이 실수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큐팩트라든지 뭐 요런 것도 그냥 보데플랫에 이제 회로에 따른 뭐 보데플랫 뭐 요런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회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요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와이어를 비롯해 가지고 다이오드, TR, 뭐 FET, OP앰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제 전자 부품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특징은 어떤 것이고, 그런 특징을 또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실제 회로나 이제 어떤 블렌트를 설계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책에 보면 이제 일단 와이어나 케이블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류를 뭐 작게 흘리는 그런 경우는 이제 에나멜 쓴 우리 흔히 구리선이 이제 뭐 한 개만 달랑 있죠. 그 다음에 절연하기 위해서 피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신 고주파로 이제 고주파 신호가 날아가는 통신 신호라든지, 그 다음에 전류를 뭐 이제 뭐 수십 암페어, 수백 암페어리 흘리는 대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를 많이 흘리기 위해서 여러 가닥의 이제 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파 차단을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대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여러 가닥을 쓴다는 거죠. 이제 대전류 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닥.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 차폐를 위해서 블레이드를 쓴다. 배를 위해서 블레이드를 쓴다. 이제 블레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편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전 짜듯이 이제 이제 그런 이제 금속 이제 카바를 이제 요런 이제 에나멜선 밖에 이렇게 이제 싸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아들내미가 수건을 좀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파 차폐를 하기 위해서 블레이드를 씌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을 이제 대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선을 이제 여러 가닥을 쓸 때
이때 이제 좀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제 여러 가닥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이게 주파수가 이제 이게 높으면은 표피 효과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리선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단면적 전체를 흐르는 게 아니고 이제 가에만 이렇게 이제 흐르는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선이 겹치면은 서로 이제 뭐 우리가 인력 청력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당기고 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또 이제 이렇게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또 건접 효과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표피 효과와 건접 효과에 의해 가지고 전류를 이제 여러 가닥을 쓰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이 필요치 않은 이제 발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표피 효과를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표피 효과나 건집 효과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굵은 선을 이제 뭐 한두 가닥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가는 선을 이제 여러 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제 가는 선을 이제 뭐 수십 가닥, 수백 가닥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갭을 만드는 게 이제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선을 여러 개 이렇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툭툭툭 연결하는 게 아니고, 선을 꼬은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 같이 이게 서로 자기적으로 이게 자기적으로 결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선을 이제 꼬은다는 것은 이제 자기적 결합, 결합을 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철판을 이제 묶어가지고 걔를 막 이제 진동을 시킨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철판을 꽉 묶지 않으면은 이제 서로 막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이제 주기로 진동을 하더라도 약간의 무게 차이에서 서로 이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엇갈리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런 철판 면적에 열이 발생하겠죠. 이제 철판끼리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이 이제 사실은 이제 무시를 못 합니다. 우리 케이블 상에서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최대한 꽉 묶어가지고 진동을 시키면 이제 그 마찰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대충 포개놓고 이제 진동시키는 거하고 꽉 묶어놓고 진동시키는 거하고 이제 마찰에 의한 어떤 로스를 비교하면은 그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런 표피 효과나 건집 효과에 의해서 이제 고주파일 경우에는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면적이 이제 줄어드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닥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방지하고 이렇게 이제 철판이 묶인 어떤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은 이제 권선을 이제 이렇게 꼬아줘야 된다는 거. 꼬아주면은 우리가 이제 변압기가 이제 그런 거죠. 서로 이제 꼬여 있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제 오는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전류가 흘리는 그런 현상이 가지고 이제 자기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많은 선을 이렇게 꼬더라도 이제 이런 철판을 이제 묶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고주파 전류를 흘리는 어떤 그런 특히 대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발열에 의한 로스를 이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책이 참 좋은 게 좀 그런 겁니다. 이게
실무 엔지니어가 볼 때도 진짜 그 어떤 필요한 요소들만 참 정리를 참 알차게 잘 해놨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봐가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이렇게 엔지니어링 생활을 할 때 이제 필요했던 내용들이 좀 빼곡하게 이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전기 회로 기초에 대해서 좀 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케이블을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자폐와 꼬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게 어떤 뭐 항공기나 이런 쪽에서는 그 케이블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블레이드도 거의 안 쓰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아주 이제 외부 전자파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들은 또 이제 일부 자폐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전류, 그러니까 대전류라기보다는 여러 가닥의 이제 선으로 된 이제 구리선 같은 경우는 무조건 꼬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꼬이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이제 뭐 두세 가닥 들어 있는 것도 다 이제 꼬여 있다는 것을 아마 케이블을 뜯어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철판을 묶는 그런 효과로 이제 어떤 고주파 전류를 흘림에 있어서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적 결합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꼬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와이어 하면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AWG, 이거 이제 미국 그 이제 뭐 와이어 뭐 이 저기 G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이제 선정한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AWG는 이제 그 이게 AW 넘버가 이제 작으면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청 큰 거고 얘는 조금 작은 거고 뭐 더 작은 거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선 하면은 뭐 엄청 큰 거고, 이제 뭐 22번 선 이라면 이제 좀 작은 선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이제 그 뭐 보통은 22번 선이나 뭐 26번 선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소신호용으로 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약간 높아지면은 뭐 20번 선이나 이제 그 요 이제 뭐 12번 선, 뭐 16번 선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번, 2번 선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모터 제어는 이제 전력전자에서 이제 사실은 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뭐 1번 선 이런 거는 이제 변전소급에서 이제 쓰겠죠.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킬로와트 뭐 전력 제어를 하는 경우는 보통 뭐 한 10번 선 이하, 그 다음에 신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번에서 26번 선 정도 뭐 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36번 선, 37번 선 이런 거는 아주 가능선이기 때문에 뭐 쓴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블도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엑셀 하는 게 우리 BNC 케이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TV 이제 그 동축 케이블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런 같은 이제 주로 오실로스코프나 통신 같은 데 많이 쓰는 거죠. 통신에 보면 이제 BNC인데 이제 걔는 특징이 이제 A가 이제 신호선이고 B가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접지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그 자폐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자적으로 보면 이제 자폐가 됐으면은 외부의 어떤 이제 방해된 자기장들이 다 이렇게 삐져나가죠. 이제 안으로 침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자폐가 된 상황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신호만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트윈 리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안 쓰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립 라인 이런 거는 이제 PCB, 고주파 PCB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전력선 같은 경우는 트위스트 페어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가닥을 말 그대로 이제 이제 페어는 뭐 두 개를 뜻하는 게 이제 트위스트 페어라면은 두 가닥선을 꼬는 겁니다. 이제 꼬은 거는 자기작 결합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트위스트 페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우리가 보통 전력 신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 이제 뭐 보통 뭐 투피 페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선은 이제 전력선에 많이 씁니다. 예, 트위스트 페어도 있고 더니드선 뭐 이런 부분 옛날에 이제 아주 그 흑백 TV 시절에 이제 TV 선으로 뭐 좀 쓰긴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BNC 케이블도 이제 그 막 좀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제 이 차폐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선도 있다는 걸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실드선도 이제 뭐 예 이제 요 실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와이어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케이블이라는 게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종류가 이제 많다. 리본 케이블 있고 그다음 멀티 컨덕터 케이블 요거는 이제 요는 광학 이제 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볼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겁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차폐와 이제 꼬임 이제 그걸 이제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주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BNC 케이블 요거는 이제 차폐를 위해서 이제 접지를 이제 둘러싸고 그다음 중간에 이제 신호선으로 이제 보낸다. 이제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 대부분 예 그다음 투 페어 이렇게 말고 있으면 나머지 사실 선들은 뭐 좀 이해하는 데 쉬울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뭐 플러그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뭐 아마 미국 책이라서 이제 이렇게 표시됐는데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라이브 뉴트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는 220 두 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선 하나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저기 실무할 때 많이 쓰는 이제 바나나 잭 뭐 빨간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터미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개의 선을 이제 대준료 선을 이제 연결할 때 여기 나사로 해가지고 여기 러거 뭐 끼워가지고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쓰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림퍼 요거는 이제 두 개의 선을 이제 연결할 때 요거는 이제 탁 이제 끼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나나 잭 아그잭이라고 하죠. 아그잭 엘리게이터 예 표현도 엘리게이터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아그잭 우리가 얘도 이제 까만 거 빨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찌개처럼 이제 물렸다 불렸다 하는 이런 거. 예, 우리 이제 흔히 그냥 뭐 오디오 같은데 이제 소켓 이렇게 꽂고 하는 거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케이블이 이제 있습니다. 예. 연결하는 이제 방식이 좀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바나나 잭, 그다음에 아그 클립, 뭐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이제 잭, 뭐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BNC 케이블은 이제 요렇게 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DSP나 마이콤 이제 그 업로드할 때 좀 많이 쓰는 케이블이죠. 이제 그 JTAC하고 PC하고 이제 타겟 보드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IN 커넥터 이런 것도 사실 좀 많이 씁니다.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이게 규격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DIN 커넥터도 있다. 이런 용어를 좀 알아놓으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뭐 DIN 커넥터 하면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실로스코프에 많이 쓰는 이제 그 미트 훅 케이블 이렇게 이제 이 집게로 돼서 가지고 얘를 당기면 이제 벌어지고 그럼 탁 물리면 얘가 자동으로 스프링 내려가지고 딱 물리고 측정하기 이제 좋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디스브 커넥터도 이제 통신용으로 많이 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회로를 그릴 때 이제 그 어떤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됐으면 이제 실더, 아까 이제 그 블레이더죠. 이제 그 차폐를 위한 뭐 그런 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그에 이제 커넥터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호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그때그때 이제 좀 필요하면 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저기 표피 효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주파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없을 때는 이제 일정을 흐를 때는 이제 이 구리선 전체적으로 흐르죠. 그런데 얘가 이제 이게 요 DC는 이제 전체적으로 DC는 이제 표피 효과라는 게 없죠. 근데 AC고 얘가 이제 고주파로 가게 되면 이제 저주파는 이제 작겠는데 이게 고주파로 가게 되면은 얘가 점점 이제 그 중간에 공동이 생기고 이제 표면으로 이제 전자가 집중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전체 면적을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높아지는 뭐 그런 좀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BNC 케이블 하고 이제 페어 케이블 이제 이 부분도 그러니까 BNC 케이블이 이제 좋은 게 이제 그 이게 어떤 신호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노이즈 영향이 상당히 좀 이제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전기장애 발생하면 이제 자기장애 발생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통신이 진행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페어 케이블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두 개 서로 이제 그러니까 가고 오고 이제 이 방향이 서로 이제 다르면 자기들끼리만 이제 주고 이제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투피 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자기들끼리 주고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깥에 이제 어떤 그 전자파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NC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얘가 외부 영향이 이제 적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이제 특히 이제 트위스트 페어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외부의 영향을 적게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P 페어를 이제 쓰는 이유가 이제 특히 전원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스위칭 노이즈, DC 컨버터 스위칭 노이즈도 많이 실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걔는 DC이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안 실릴 거라고 하지만은 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 DC 컨버터 쓰는데 그게 스위칭 노이즈도 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원을 공급하는 이제 그 DSP에 이제 뭐 아주 고주파 신호도 실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호들이 많이 쓰죠. 그런데 또 얘가 AC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뭐 외부로 이제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서로 오고 가기 때문에 전기장도 그렇고 자기장도 그렇고 서로 이제 상쇄가 된다는 거죠.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투피 페어라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꼬아 놓으면은 자기들끼리는 이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주고받고 하지만 밖으로 이제 그 어떤 나쁜 전자파를 안 보내는 그런 좀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NC 케이블은 외부 영향을 이제 적게 받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트위스트 페어 같은 경우는 외부의 어떤 EMI 영향을 적게 준다. 뭐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데, 그 우리가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는 케이블로 연결하거나, 그 다음에 PC 패턴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고주파 같은 경우 아무리 이제 그 패턴을 잘 해놔도,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LC 성분이 그냥 이렇게 그냥 회로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그냥 선만 연결해놨는데 리턴 라인인데 얘를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LC가 다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고주파가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얘는 훨씬 이제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이든 PC 패턴이든 이제 A 회로서 이제 B 회로로 갈 때 어떤 그런 케이블이나 PCB 슬로를 이제 전송 슬로라는 것으로 이제 특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는 얘를 전송 슬로라고 해가지고 뭐 제로 놓고 이제 뭐 얘는 뭐 저기 루트 이제 뭐 C분의 L인가 하여튼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송 슬로의 어떤 이제 특성을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이든 PC 패턴이든 이런 전송 슬로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전송 슬로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또 수학적으로 이제 그 어떤 해석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제 대책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케이블, 지금 케이블 하니까 케이블은 고주파에 대해서는 전송슬로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 BNC 케이블도 쓰고 디스페어도 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제 아까 이제 전송슬로를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게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하고 전송슬로 임피던스를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봐서는 내가 이제 주는 쪽 전송슬로는 이제 가벼운 선이죠. 가벼운 선인데 부하는 아주 두꺼운 선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내가 뭔가 펄스 신호를 주면 얘가 그대로 쑥 가야 되는데 이제 가다가 반사되어 이제 조금만 가고 나머지는 반사되어 오는 특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오는 신호가 겹쳐버리면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제어 시간에 이상을 줄 수도 있고 전자파 노이즈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건 이제 사실 이제 이게 반사되어 나오는 건 다 공통 모드 노이즈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라는 거는 이제 그 내가 소스하고 리턴 신호가 위상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위상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사되어 나오면은 내가 이제 오는 신호하고 이제 겹치다 이렇게 가는 거하고 반사되어 오는 거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여기서 반사되어 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공통 모드 신호 이제 그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그렇습니다. 이제 전송 슬로로 규정한 요 Z0 임피던스와 부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신호가 어떻게 이제 반사되고 흡수되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가 전송슬로 임피던스보다 클 때는 반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전송슬로보다 부하가 작을 때는 이제 신호에 이제 이게 감쇄가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굵은 이제 와이어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제 임피던스가 적다 보니까 신호가 이제 죽어버린다는 거죠. 흡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충분한 신호를 이게 전달을 못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이 임피던스 매칭입니다. 매치드 임피던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주파 신호에서는 이제 왜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사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흡수도 최소화해가지고 신호가 이제 내가 원하는 신호가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주파수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전달이 되게 하려 그러면은 임피던스 매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예, 요 전기전자 기초고 그 이제 컴포넌트인데 이제 와이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의 종류 그러니까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와이어를 이제 와이어에 이제 여러 선을 쓸 경우에 이제 꼬아야 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기 차폐를 위해서 블레이드를 씌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전송슬로 특성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